네, 계속해서 유기의 투자 전략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시영 과장께서는 서머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서머랠리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상승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긴 한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 폭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아졌다가 다시 한번 파월 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자극이 됐고, 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뭐 수급이 들어오고 뭐 반도체가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서고 있기는 한데 대내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변수는 사실 바뀐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뭐 뚜렷하게 뭔가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어떤 시장의 좀 이렇게 부진한 상황을 지금까지 연출을 했던 미중과의 어떤 이 관계 개선도 사실은 당분간만 일단락된 거지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시를 더군다나 한 번 더 어둡게 했던 일본의 어떤 소재부품 수출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뒤이어서 제가 뭐 다시 한번 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은 시장 상황을 좀 어둡게 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증시의 펀더멘털은 어떤 상황인가를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고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그러면 우리 증시는 지금 현재의 체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미중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은 시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본의 어떤 수출 한국 소재 부품, 한국의 어떤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제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내 증시가 아니 국내 증시는 사실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좀 동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랬었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국내 기업의 어떤 이익 성장치라든지 이익 정망치는 사실은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기저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네. 증시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사실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4.9조 원 정도, 그러니까 5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네. 한 반면에 그 외 종목은 한 3천억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도차가 좀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만큼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증시는 반도체 빼고는 없구나.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빼면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6월 이후 기업이익 전망치가 일제히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좋다는 미국조차도 사실은 지난주부터는 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시장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이슈들이 과연 시장을 얼마만큼 안정화시키고 좀 끌어올리느냐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MSCI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의 12개월 예상퍼는 지금 현재 10.8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최근 5년 최대치가 11.2배 수준이라고 하면 거의 다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의 증시의 어떤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PER 밸류가 급격하게 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익이 좀 실적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죠. 분모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맞아요. 사실은 우리 지수는 3~4% 정도만 오르면 한 11.2배 정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 범위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를 매수를 해서 사실은 거래소 시장에서 뭔가 시장을 조금 바라봤었을 때는 수익률 측면에서 좀 먹을 게 없다라는 부분도 없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봤었을 때,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봤었을 때는 그런 상황인 거고 다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해서 시장에 좀 접근을 했었을 때 하반기에 또는 당장에 갑자기 V자 반등으로 대세 상승은 좀 찾아보기 힘들 그렇죠. 거라는 점을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경기도 안 좋죠. 실적 그렇죠.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제외적으로 이제 변수까지 생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유동성이었는데 그러면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좋게 가능성에 보세요?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돈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도 좋지 않고 대외적인 어떤 여건들도 좋지 않고 경제 지표 역시도 뭐 앞서 잠깐 이제 나왔지만
있지만 파월 의장도 6월에 잠깐 공용이 좋았던 거는 일시적인 것뿐이고 맞아요. 경기 지표가 좋았던 건 일시적인 것뿐이고 앞으로는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좀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이 사실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좋았겠습니까? 결국은 돈의 힘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을 계속 이끌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6월에 외국인들의 증권 투자 자금은 47억 8천만 달러로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연속 유입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월과 비교해서 6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과 비교해서 13억 2천만 달러가 늘어나면서 17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러니까 증시 전방에 어쨌든 자금의 흐름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주식 쪽에 들어온 것보다는 채권 쪽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채권 쪽에 많이 들어왔다 해서 에이 뭐 주식에는 얼마 안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채권 쪽에 계속해서 자금이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국내의 어떤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외국인 자금 유입의 어떤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금리 인하까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양조차도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볼 때 결국은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은 시장을 바라볼 때는 뭐라 해야 될까요? 저평가 가치주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추적이라든지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빠졌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도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S&P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등 뭐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하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제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금값에 대한 상승,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다시 한번 좀 이제 좀 강하게 시장에 조금 압박을 좀 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승은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작용한 면이 가장 크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자극을 해서 이것이 이제 신흥시장이라든지 유동성을 자극을 하고 이게 대외적인 변수가 하나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우리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서머 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머 랠리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짚어주셨던 지금 그렇죠? 악재성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경기 안 좋고 우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고 그런 뭐 지금 일본과의 갈등도 여전히 풀리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서머 랠리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유동성만 계속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못 갔던 건 그만큼 이러한 우리의 그렇죠. 내재적인 불안 때문에 매력도가 없었기 때문인데 서머 랠리라고 하기에는 기대치를 높여잡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당분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사실 최근 동안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포자기하는 심정보다는 오히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 좋은 걸 보기보다는 좋은 거를 보면서 올라갈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 할지라 하더라도 V자 반등으로 대세 상승으로 간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시장을 접근할 때는 뭐라 그래 적당한 수익률로 좀 노리셔야지 이거를 지금 들어가서 나는 바닥에 잡았으니까 끝까지 가서 큰 수익률을 노리겠다라기보다는 적정한 수익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손실을 만회하고 조금 더 나은 수익률 정도 요 정도로 좀 보셔야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인도라든지 호주라든지 지금 뭐 베트남이나 대만이라든지 이머징 국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주가 지수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죠. 근데 그런 나라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과한 너무 기대는 안 과한 된다는 거죠. 그런 비교를 하긴 힘들지만 너무 과하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유동성이 좀 자극이 된다고 한다면 펀더멘탈을 넘어선 정도, 일부 넘어선 정도의 어떤 수익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PER 고점 밸류가 뭐 11.2배였다고 한다면 그 근접하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잠깐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의 주가 상승률 충분히 가능하고 짧게나마 썸머랠리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20-30%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수익률이면 7, 8월 달에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나마 이제 그럼 하반기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그렇죠.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을까요? 말씀드린 유동성 장세에서는 사실은 가치주라든지 실적 위주의 종목들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좀 그렇죠.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게임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게 첫 번째로 엔터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전에 먼저 게임주가 하락을 했겠죠. 그 전에 먼저 게임주가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YG라든지 이런 어떤 연예인들 사태로 인해서 좀 주가가 흘러내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게임주가 굉장히 큰 속도,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임주 최근에 어떤 모습들을 비교했었을 때 오늘 상승은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 이제 코스닥의 어떤 3대 축이었던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한다면 게임주가 먼저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마저 빠져 있는 거 보면 엔터주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미호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종목들도 어찌됐든지 간에 사실은 한미약품 사태, 오늘 또 메톡스가 좀 괴롭히고 있기는 하지만 2015년도 같은 장세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이 기술 수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면서 전체 업종 섹터를 끌어올렸는데 유한양이 기술 수출했지만 당일 상승으로 좀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슈가 전체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헬릭스미스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기존에 했던 제약바이오들이 하여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지는 동안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어졌단 말이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금의 어떤 출처가 뭔지를 좀 분명히 하면 그 종목이 과연 향후에 크게 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사실은 유동성에 의존한 어떤 성장주에 대한 어떤 베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는 올랐으니까 좀 그렇고요. 아직도 빠져있는 엔터주,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종목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여전히 사실 5G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KMW가 오늘 또 장중에 신고가를 좀 내면서 오늘 좀 다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그 외의 종목들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노와이어스라든지 RFHIC라든지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TE 사용자들이 5G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 역시도 30, 40대에서 20, 30대에서 이제 40대, 50대로까지 계속 확산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어떤 매출의 성장 속도,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는 지금 국내에 국한돼 있는 것이 이제는 해외로 좀 확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왔다고 했으면 분명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만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 그래도 시장 좀 완만한 하반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서 여전히 유동성 장세에서는 성장주 중심으로 관심 유효하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기내 투자 전략 유한타증권 장시영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